현대인들은 거의 다 기름 독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때문에 다들 걱정하시고 기름 때문에 몸에 염증도 잘 생기고 이러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신 분 많으시죠.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뇌가 녹아요. 뇌가 기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름 수치가 툭 떨어지게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치매 위험이 와요. 그래서 기름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름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 생기산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갈까요? 정상으로 될까요? 저 그것 때문에 생기산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생기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생기산은 당뇨약도 아니고 고혈압약도 아니에요. 그리고 콩팥을 치료한다는 어떤 그 인증도 저희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고혈압 환자,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사람, 그다음에 콩팥병이 있는 사람, 당뇨병이 있는 사람, 또 심지어 류마티스가 있는 사람, 암 수술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어떤 저를 좀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분들은 만병통치약이긴 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웃고 말아요. 어쩌다가 저도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피를 좋게 하는 그 원리라서 그렇거든요. 저도 생기산을 쓰면서 알았어요. 현대인들의 거의 모든 질환이 피와 혈관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심지어 관절염 있잖아요, 여러분. 그 관절염도 또 강직성 척추염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더라고요. 그리고 CRPS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 엄청난 통증이 수반되는 그런 병도 있고 또 대상포진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 극심한 두통 또 위장병 있잖아요. 이렇게 수십 년 된 소화불량, 위염 이런 질환도 전부 다 피에 관한 혈액순환에 관한 질환이더라고요. 제대로 피를 고치는 약이 없고 제대로 혈액순환이 되게 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증요법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쓰는 약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콜레스테롤 얘기를 좀 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병원에서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제 생각에 한 70~80% 정도는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약을 취급하는 약사잖아요. 그 약의 설명서를 읽어보면요. 그 설명서를 에 근거를 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수치가 높아야 그 약을 써요. 잠깐 약을 쓰는 거예요. 뭐 LDL 수치든 TG든 그런 거 있잖아요. LDL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TG는 중성지방 이런 건데요. LDL이 높은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또 TG가 높은 사람들도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약으로 보면 어떤 사람한테 약을 써라 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제약회사에서 인증을 받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지혈증 그 기준 수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람들한테 적용되도록 그렇게 그 약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TG는 한 150을 이제 정상 수치 한계로 보거든요. 150보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TG가 높은 걸로 해서 약을 쓰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50은 넘어야 약을 써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LDL 같은 경우에도 130이 이제 정상 수치의 한계다. 130보다 낮아야 된다. 요즘에 병원에서는 만약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거나 협심증으로 그리고
이렇게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뭐 두 자리 숫자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근데 그분들은 좀 너무 그 좁게 보신 거예요.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심장내과 의사면 심장만 보시는 것 같아.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심장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높을수록이라는 것도 뭐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LDL이 130이 정상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좀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 40대 후반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실제로는 150에서 170 정도도 좋아요. 만약에 그분이 당뇨가 있으면 이제 조금 문제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지병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말하는 130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 그것은 몸이 망가지는 비결이에요. 고지혈증 약은 절대 몸을 좋게 해주는 약이 아니라 지나치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어떤 응급에 처치를 해야 될 경우에 잠깐 동안 쓰는 약이에요. TG든 LDL이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식이요법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 이게 LDL이나 TG나 또 당뇨병, 뭐 혈당 수치 같은 것도요, 갑자기 높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그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생활이나 어떤 삶의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뚝이 터지려고 하면요, 상당히 이게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병원에서 주는 약을 그냥 편리하게 딱 먹고, 아, 나는 약 먹고 나서 숫자 정상이네,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뭐 너무 높았을 때 잠깐 쓰더라도 반드시 내가 내 생활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봐서 너무 야식을 좋아했거나 너무나 지나치게 단 거, 뭐 음료수 이런 걸 많이 먹었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저녁마다 자기한테 맥주, 치맥 이런 걸로 상을 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저녁마다 스테이크 한 조각씩을 자기한테 상으로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 고객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런 거 그냥 막 혈관 합병증 그냥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구나.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 내가 운동을 안 하고 계속 너무나 과로를 했네.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딱 바로잡으면 신기하게요, 몇 달 안에 숫자가 돌아와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고지혈증, 총 콜레스테롤을 240 혹은 어떤 데서는 200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40대 이상이시잖아요. 한 45세 이상 넘어가셨고 뭐 60대 이렇게 되면 200이나 240이 아니라 270, 280이 정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게 오히려 더 맞아요. 당뇨 환자라고 해도 너무나 숫자를 엄격하게 낮출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숫자를 당장 떨어뜨려서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에 해야 될 게, 여러분 비타민 C를 많이 드세요. 비타민 C는요, 한 알이 60원 해요. 제 쇼핑몰 진약사몰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이제 진정주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것 같긴 하는데, 하여튼 진약사몰, 진정주몰. 제 몰에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제일 싼 영양제가 있어요. 그게 100정 들어있는 거에 6,000원 하거든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싼 영양제가 있는데, 이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10알 정도를 드세요. 하루에 10알이면 1000ml거든요. 그러면 가격으로는 600원이에요. 여러분 600원 어디 떨어져 있으면 어머 세상에 돈이 떨어졌네 하고는 냉큼 주우세요. 500원짜리 요즘에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글쎄요, 100원짜리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시는 것 같고 500원짜리는 누가 주우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금액이 낮은 거잖아요. 근데 그 600원이면 여러분
굉장하게 여러분의 몸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하루에 10알씩 먹었을 때 그게 열흘치가 될 수 있잖아요. 배가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담배의 그 극심한 매연으로부터 여러분의 세포를 지킬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것이 왜 병원에선 자꾸 뭐라고 하냐.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그것 때문에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를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이미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신 분 많으시죠? 한번 보세요. 주변에도 보세요.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뚝 떨어졌는데 왜 혈관은 점점 더 나빠지냐고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고지혈증 약을 뭐 평생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약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평생 먹어서 좋은 약이면 약사가 왜 필요해요? 의사 처방전이 뭐하러 필요해요? 마트에 그냥 보약으로 쫙 깔아놓고 아무나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이건 약의 오용, 남용을 막는 것이 약사가 할 일이고요. 제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보건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고지혈증 약은 그냥 막 드시면 근육이 녹아요. 여러분, 근육을 만들어야지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요? 근육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그러는데 근육이 없어지면 골다공증도 오고요. 전신이 아파요. 그리고 그냥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고요. 근육만 녹는 게 아니에요. 고지혈증, 그게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뇌가 녹아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게 뇌가 기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기름 수치가 툭 떨어지게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치매 위험이 와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던 분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제가 요새 자꾸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고지혈증 약을 좀 쉬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약이 추가돼요. 그분에게 치매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지혈증 약, 치매약, 나중에 이제 그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으면 근육이 녹아서 이 위가 느슨해져가지고 위장이 운동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위장하고 장도 전부 근육이거든요. 혈관도 근육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녹는다니까요. 그 근육이 녹으면서 생기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 통증인데요. 그거를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요. 그게 고지혈증 약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뇌의 활동을 뇌세포를 녹여가지고 꼭 치매 유사 증상처럼 그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전혀 치매가 올 나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차를 어디다 세웠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주차장이 몇 층이 있으면 대충 이제 뭐 지하 2층에 세웠다, 뭐 3층에 세웠다, 아니면 지하 2층이면은 저쪽 어디에 세웠다, 이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상에 깜깜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깜하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우연찮게 제 영상을 보시고 알게 돼가지고 고지혈증 약을 며칠을 끊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날 차를 어디에 몇 칸쯤에 어떻게 세웠는 것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웃음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이요,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성분이에요. 이거를 약을 먹어서 툭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정말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을 때 잠깐 하실 거고요. 반드시 이 약은 휴약기를 둬야 되고,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셔가지고 수치를 적당히 떨어뜨리는데, 병원에서 말하는 그 수치, 총 콜레스테롤 240보다는 한 20, 30 정도 높아도 되고요. 오히려 높은 사람이 수명이 더 길어요. 더 생활에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TG 같은 경우에는 150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한 170, 180까지도 용납이 된다. 그 다음에 LDL 같은 경우에 130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것도 한 150, 160도 괜찮다. 근데 당뇨가 있거나 무슨 다른 지병이 있으신 분들, 또
하여튼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래도 경계선이 넘는 것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당장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은 상태에서 몸은 활력이 있고요. 혈관이 동맥경화로 딱딱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비타민C가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서 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 그게 혈관의 산화를 막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제법 당뇨, 합병증이 진행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비타민C만 많이 먹었는데도 그 합병증이 이제 영 진행이 늦어져요. 멈춰지고 또 더 체질에 따라서 좋은 사람들은 이 합병증이 조금씩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게 하여튼 혈당 관리나 콜레스테롤 관리에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 근데 비타민C만 많이 먹으면 또 비타민 B의 결핍이 올 수 있고 또 결석 위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고 위장은 괜찮을까? 뭐 비타민C도 좀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비타민C는 가장 싼 거, 제 거 6,000원짜리 있죠?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중성 비타민 이런 게 오히려 여러분 독이 됩니다. 그건 중성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다 어떤 미네랄을 붙여가지고요. 이거는 고용량으로 먹을 수가 없고 고용량으로 먹지를 못한다면 비타민C 하루에 뭐 1000ml, 2000ml 이렇게 먹는 것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거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비타민C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B, 진정주 비타민 B가 있어요. 그게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 보면 제 이름으로 진정주 비타민 B가 2개가 있거든요. 그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아침에 하나를 드시든지 아니면 아침, 점심에 하나씩 드세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있어요. 칼슘은 잘 아시지만 마그네슘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대인들은 거의 다 마그네슘 부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당뇨도 잘 생기고 불면증도 잘 오고 신경질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쥐도 잘 나요. 이게 다리에 자꾸 쥐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 많고 조금만 무슨 소리가 나도 막 성질이 있는 대로 나서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 생기고 하잖아요. 그게 그 아래층 위층에 사는 사람들한테 저는 다 마그네슘을 먹으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마그네슘이 굉장히 싼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도 비싼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그것도 가격이 싸거든요. 하루에 2알을 먹는데 한 알만 드셔도 효과 있어요. 이거 비타민C를 먹을 때 마그네슘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값싼 마그네슘의 그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좀 더 흡수율이 좋아지니까 비타민C랑 같이 드세요. 그러면 웬만한 일에 짜증이 안 나고요. 다리에 쥐가 안 나고 하여튼 근육, 혈관 이런 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데다가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 오는 결석 위험도 낮아져요. 그래서 B, C, 마그네슘 제가 이 3가지를 가장 강조를 하거든요. 이 3가지는 전 국민이 먹어야 된다. 이제 전 국민이 비타민C를 하루에 뭐 6,000ml, 10,000ml 정도 먹으면 제가 병원이 거의 환자가 없지 않을까. 한 50% 정도의 환자는 다 그냥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효과가 막강해요. 비타민C는 많이 드시면 여러분 혈관도 지켜주는데 고지혈증으로부터 동맥경화를 예방해 주고요. 당뇨병으로부터 합병증을 예방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이 피부가 탱탱하게 해주는 콜라겐 작용이 있어요. 비타민C가. 혈관도 이렇게 탄력성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기름 얘기를 한 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은 거의 다 이게 기름 독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때문에 다들 걱정하시고 또 기름 때문에 몸에 염증도 잘 생기고 이러는데요. 이 기름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기름으로 치료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이미 몸속에 있는 기름으로부터 혈관이 산화되는 것을 비타민C로 막을 수 있다면 그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이렇게 교체되게 하는 방법이 좋은 기름을 넣어주는 건데요. 그게 기름 3종 세트,
오메가3. 오메가3는 RTG로 드셔야 돼요. 오메가3를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거 먹으면서 기름 냄새가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은 그 기름이 안 맞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처방용으로 쓰는 오메가3는 순도는 높은데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순도도 높은 그 오메가3를 앞에 RTG를 붙여서 RTG 오메가3라고 그래요. 제가 저희 진약사몰에 지금 구비해 둔 오메가3 RTG가 클린 RTG가 있고 프리미엄 RTG가 있거든요.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이거를 하루에 최소 2알, 많게는 3알을 드세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지고요. 위장병 있는 분들 위장병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기억력도 개선이 됩니다. 이게 RTG 오메가3가 제가 아까 뇌가 기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가 뇌 영양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이 레시틴이라는 기름이 있어요. 레시틴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대두 레시틴인데요. 대두가 여러분 메주콩이잖아요. 이 메주콩을 먹어서 대두 레시틴을 필요한 용량만큼 섭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콩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많이 먹어야 돼서.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레시틴을 쓰는데요. 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레시틴이 이렇게 포로 되어 있고 또 병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그래뉴, 과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머, 기름인데, 분명히 기름인데 이게 가루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레시틴이 참 신기한 복합 지질이에요. 이게 복합 지질. 그러니까 기름인데 이게 물 같은 성질이 있어요. 보통 기름은 물에 안 녹잖아요. 근데 이게 얘는 물이랑 친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 입자, 아주 작은 입자 안에 그 화학적 구조로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물에 넣고 이렇게 저어보면요. 물에 싹 녹아요. 무슨 뜻이냐? 우리 몸속에 기름이 어디 뭉쳐가지고 염증을 이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녹여내는 기름 퇴치자예요, 얘가. 레시틴이. 레시틴은 기름 퇴치자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뇌 영양제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콜레스테롤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세포막의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시틴을 먹으면 대번에 위장병 이런 거 많이 좋아지고 피부를 만져보면 오메가3도 그렇지만 레시틴 먹으면 피부가 이렇게 좀 겉에 방어벽이 두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이렇게 표면을, 살 표면을 좋게 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몸속에 구석구석에 있는 기름, 때를 빼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캐나다 같은 데서는 레시틴을 그 전몸살 약으로 이렇게 허가를 냈대요. 전몸살이라는 게 뭐예요? 산모가 이제 젖이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즙이 나오는데 이 유방 속에 있는 유관이요. 굉장히 가늘어요. 여기에 이제 젖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유도 우유 안에 송아지가 먹는 소젖이잖아요. 우유가. 그 안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기름으로 버터 만들잖아요. 사람의 모유도 그 속에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뜻이에요? 기름이 아기를 키우는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름을 먹으면 기름은 정말 생명의 필수예요. 이게 이 기름이 통과하다가 그게 유관 속에 그냥 기름때가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즙이 흐르지를 못하고 막히니까 이게 뚱뚱 불어가지고 돌덩이처럼 돼서 완전 거의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전몸살 약으로 레시틴을 쓰게 되면 그 막혀있는 유관이 그 기름때가요,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레시틴이 그렇게 신기한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마리놀렌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달맞이 꽃이나 아니면 보라지유거든요. 식물의 종자에서 뺀 기름인데요. 이게 오메가6 기름이면서 굉장히 염증 치료를 잘해주고 그쵸. 이게 피부 질환이나 이런 그 점막 질환 있잖아요. 특히 여성들 갱년기에 그 짜증나고 또 조그만 어린아이들 막 신경질 많이 내는 애들 있잖아요. 그 갱년기 여성이나 어린아이들 짜증에 희한하게 이 감마리놀렌산이 효과가 좋거든요. 요게 신경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를 좋게 하고 점막을 좋게 하는데 이런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오메가3 이 세 가지를 제가 기름 3종 세트라고 해가지고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피부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나 여러분 그 생명력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제가 사실은 지금도 일상생활을 잘 못할 정도로 항암 한 번 했던 그 후유증에 제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픈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는 아무도 아픈 사람 같지 않대요. 저의 비결이 이 기름 3종 세트예요. 이거를 계속 먹으니까 이게 푸석푸석한 얼굴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 몸에 생기 이런 게 이 기름이 저를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방에서 올리브유를 써요. 제 진정주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 이게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도 최고 등급 제일 좋은, 그냥 날 걸로 먹으면 그 자체가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중해 기름이잖아요. 근데 이 기름을 여러분 그냥 음식할 때 그냥 저는 부침이나 볶음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다 올리브유를 써요. 그리고 뭐 야채 드레싱 할 때도 올리브유를 쓰고, 올리브유와 또 발사믹이 있는데 이 발사믹 소스도 저희 진약사 몰에 있거든요. 이거는 포도를 그 농축시켜 가지고 오래 발효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이거를 뭐 보통 시중에 가면 발사믹 식초라고 있지만 식초가 아니라 발사믹 소스로 되게 고농축 고급형으로 만든 게 있어요. 이거랑 올리브유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뭐 빵이나 샐러드나 뭐 어디에나 어울리고요. 뭐 계란 삶은 거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빵에다가 모닝빵 하나에다가 발사믹 소스랑 올리브유를 섞은 거를 아침마다 조금씩 먹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여러분 생기를 좋게 하고 여러분 몸에 쌓여있는 기름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만든 생기산 얘기를 잠깐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생기산이 정말 이 기름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염증이 있고 혈관과 혈액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생기산과 B, C, 마그네슘, 오메가3 이렇게를 먹어보세요. 그러면 뭐 약사 상담 저한테 상담 따로 안 받으셔도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서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이 생기산 비타민 요법을 병행해서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낫고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도 느끼시고 병원에서 확인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